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조영원이가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한 것을 보면서 세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치 방법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올 1월에 북한의 전당대회에서 처음으로 5인 안으로 들어갔던 조영원은 벼락 출세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심야 열병식에는 세계가 깜짝 놀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조영원이가 최고 사령관이 되어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달에 이병철이가 검열사령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연설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등장한 김정은이는 얼굴과 체격이 많이 다른 김정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병식의 특이한 점은 군대들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며, 또 이 검열 사령관이 군인이 아닌 조영원이가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조영원이가 군인 신분이 아닌 최고의 권력자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수립한 이후에 한 번도 2인자를 오래 둔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 동생 김정주도 2인 자리에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의 고모부인 장성택이도 2인 자리에서 결국은 숙청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인자라고 하여도 최고 사령관의 열병실에 검열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연에 김정은이가 인정한 2인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관상으로는 최용해가 2인자인 것 같지만, 이번 열병식에 김정은 바로 옆에는 실세인 조영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70년 동안 35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10년 동안에 1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는 무서우면 크게 짖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이도 자기 세력을 가시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열병식입니다. 2018년 9월에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김정은이의 대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열병식에 대역을 사용한 것이 외국의 첩보기관에서 알아채렸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열병식에 대역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북한의 푸른제 아카데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인민군 창군 60주년이 되던 1992년 4월 25일 열병식에 주석단에 있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을 탱크로 제거하는 계획을 군부의 일부 세력들이 세웠습니다. 이때 푸른제 유학파 출신들의 사단장 5명을 거느린 부대도 쿠데타 계획에 합류했습니다. 열병식에 동원된 전차는 푸른제 유학파 출신인 김일훈 소장이 가난한 평양방어사령부 탱크 사단 소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고종 사촌인 인민무력부 국장 박석기가 평양방어사령부의 탱크를 동원하는 것을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였고, 그 대신 인민무력부 직할부대의 탱크가 열병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쿠데타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정은의 사열단에 포탄이 비행기로 날아오든지 탱크에서 사격을 하든지 미사일이 날아오면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푸른제 아카데미 군사대학교 출신들은 러시아 유학파들입니다. 이들은 1990년에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북한을 개방개혁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란의 군부의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2020년 1월 2일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일부터 처음으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9월 9일 세 번째 심야 열병식을 했습니다. 열병식을 하려면 오랫동안 군중을 동원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참석하는 군중들은 만세 소리를 지르는 것을 훈련합니다. 매일 직장을 끝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구역마다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최소 3개월은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가한 민간인들은 좀 더 가혹한 훈련을 힘들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당 비서는 장관급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도지사들이 행렬에 앞세워 열병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김정일이가 연설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독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연설을 자주 하였습니다. 외형이 김일성과 닮았을 뿐 아니라 목소리도 김일성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연설할 때는 김일성이가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을 북한 주민들은 받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연설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치적으로 김일성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은은 소양인입니다. 소양인들은 기분파입니다. 남 앞에 나서길 좋아합니다. 그런 김정은이가 참석하고도 연설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번 구구절에 등장한 김정은이는 외모는 비슷하지만 목소리는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은 연설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김정일은 어릴 때 말을 많이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언어 교정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교정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북한 노동자 출신이 이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평양에 운전사로 일을 할 때 모시고 있었던 높은 분이 그런 증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어릴 때 말을 많이 더듬는 버릇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정일이가 말을 더듬는 것 같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은 고정하여도 급한 일이나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 말을 더듬게 됩니다. 김정일은 평소에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반면에 유독 공개 연설을 할 경우에는 목소리가 줄어들거나 호흡이 고르지 못하는 등 더듬는 습관이 여전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된 김일성 육성은 그가 지난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군 60돌 경축 열병식을 앞두고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장병에게 영광이 있으라 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일은 이 한마디를 말하기 위하여 무려 6시간이나 연습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연습하고도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장병에게 말한 뒤 2분 정도 멈칫하다가 갑자기 영광이 있으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열병식을 보면서 북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일 이상한 것은 김정은이가 조영은에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모든 권한을 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1월달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영은이가 김정은이가 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당 간부를 불러일으켜 질책시키고 총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 규약에 제1비서의 역할을 4명인 중앙정치국원 1명 중에서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조영은에게 2인자의 모든 권한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이는 김정은은 꼭두가시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만약에 조영은이가 북한의 실제적인 지도자라면 어떤 일이 전개되겠습니까? 공산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죽은 이후에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소련 후르시초프는 이전의 모든 잘못을 스탈린에게 넘기고 스탈린은 안전히 매장하고 새로운 집단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새로운 개방개혁을 집단
체제로 운영하지만 천안문의 목택동 사제는 여전히 걸어놓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간대한 동양국가의 정서상으로 보면 북한도 중국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을 따라가려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될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권력 다툼에 따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모든 정세 변화는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021년 북한의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개방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의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